반갑습니다. 캐대강사 매운탕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영상은요. 최근에 CAT 시험이 좀 많이 어려워졌습니다. 특히 CAT 2급 시험은 작년도에 대비 상당한 수준이 많이 올라갔다는 이제 주변 평가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때마침 좀 카페에 저희 질문을 좀 올려주신 분이 계셔서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면서 약간 어려운 형태의 타원을 풀이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자 준비해봤습니다. 자, 저희 카페 주소는 이렇게 이 주소를 좀 검색해서 오시면 되겠고요. 또는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셔서 매운탕 캐드를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매운탕 캐드를 검색하시면은 바로 검색이 되기 때문에 찾아서 들어올 수 있겠습니다. 자, 교재 신청 같은 경우는 이 주소로 교재 신청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바로 시작을 해보겠는데, 이런 형태의 타원 그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런 형태. 자, 참고로 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기존에 이제 CAT 2급을 조금 준비하셨던 분들이 좀 보셔야 될 거고, 처음 보시는 분들은 저희 네이버 카페에 들어오시면은 이렇게 메인 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 CAD를 처음 보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CAD 2D 동영상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연습 문제 동영상. 자, 요거까지 보신 분들이 이제 CAT 2급 동영상을 보겠죠. CAT 2급 동영상에 들어오시면은 제일 밑에 3번, 2번, 2번을 누르고 들어가시면은 3강이 있습니다. 3강부터 차례대로 좀 보셔야 되고, 오늘 준비한 영상이 타원이잖아요. 타원 같은 경우는 이제 8강부터 해서 14강은 꼭 보셔야 돼요. 그래야지 타원이 왜 어떻게 생성되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준비한 영상을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타원 풀이를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여기 있는 평면도의 타원과 이 타원은 뭐 기존에 풀었던 방식대로 풀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3D를 기준으로 한번 설명을 드려보면은, 기존에 이렇게 세워졌던 비닐하우스 형상이 이렇게 생겼는데, 원래는 똑바로 생겼을 때 이게 뒤로 각도가 약간 이런 식으로 각도가 쓰러지면서 타원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이게 이렇게 쓰러지면서 이런 식으로 쓰러졌기 때문에, 파란색 보시면은 여기서 똑바로 이렇게 쳐다보게 되면은 노란색일 때는 정원으로 보였겠지만 뒤로 쓰러지면서 파란색으로 됐기 때문에 요 Y축 방향이 좀 짧게 보이겠죠. Y축 방향이 좀 짧게 보이기 때문에 타원으로 보인다. 다시 한번 3D를 갖고 좀 설명드리면은, 요렇게 쓰러진 원이 요 원인데, 요걸 이제 중심선을 그리고 한번 보면은, 가로 얘는 원래 그대로예요. 쓰러져도 뒤로 쓰러졌기 때문에 이 X축은 그대로입니다. 이 Y축이 문제죠. Y축이 뒤로 쓰러지면서 이쪽으로 쳐다보게 되면은 원래 크기보다 좀 작게 보이는 거죠. 이 우측면도에다 그려보게 되면은 반지름이 30인데 원래 크기로 보게 되면은 이렇게 보여야 되는 원이 이게 똑바로 세워졌을 때의 모습이죠. 이게 뒤로 쓰러지면서 얼마만큼? 요만큼. 요만큼 쓰러지면서, 쓰러지게 됨으로 인해서 똑바로 보였던 원이 살짝 납작하게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타원이 되더라. 뭐 이런 세세한 설명은 사실 아까 말했던 것처럼 CAT 2급 동영상 8강부터 14강 보시면 더 자세히 설명했어요. 이렇기 때문에 타원이다. 자, 오늘 문제는 사실 이게 아니라 바로 요 놈이에요. 요 놈. 요 놈. 그러니까 사실 요 놈이나 요 놈은 원래 풀었던 대로 풀어주시면 돼요. 내가 설명 다 드렸었고, 근데 요 놈도 좀 어렵기 때문에 요 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해서 준비해 봤습니다. 근데 간단한 것부터 우리 원래 알고 있던 요거부터 좀 해결을 하고 가겠습니다. 자, 이 타원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렸어요. 타원은요, 기본적으로 CAT 2급에서 나오는 타원은요, 뭐 CAT 2급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타원은 이게 쓰러집니다. 그렇죠? 정원이었던 원이 쓰러지면서 타원이 되는데, 지금은 이제 제가 표시한 이 Y축이 뒤로 쓰러지면서 좀 짧게 보인다. 이 거리가 좀 짧게 보이기 때문에 타원은 보일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거에 반해서 요 X축은 어때요? X축은 세워줘도 똑같은 형상이에요. 이게 60이면은 세워줘도 60이야. 가로의 길이는. 그러니까 세로의 길이가 변화가 있는 거지 가로의 길이는 변화가 없어요. 이런 식으로 타원은요, 그러니까 X축 또는 Y축 둘 중에 하나가 기울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타원이 되는 거거든요. 대부분이. 자, 그래서 지금 핵심은 이 60이라는 거는 원래 세워졌을 때도 똑같이 60이었을 거다. 거기에 좀 초점을 갖추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봐보세요. 아마 이 정면도에는 N은 되게 쉽게 그릴 수 있거든요. 치수가 다 주어졌기 때문에 N은 다 그려졌다는 가정하에 가보면은, 얘가 60이잖아요. 그럼 정원으로 따지면 이제 반지름 30이었을 때 이런 원을 가질 수 있는 원이었을 거다 이거죠. 얘가 기울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어졌기 때문에 타원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항상 말씀드리기는 타원을 그릴 때는요,
뭐랄까 그 원래 크기의 원을 가지고 그리면 좋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럴 필요도 없는 게 뭐냐면은 그냥 액면으로 다 보여주고 있거든요, 사실 이렇게. 그렇기 때문에 그 라인 엔터로 여기 끝점을 그냥 바로 올리세요. 이렇게 끝점을 바로 올리면은 요 타원의 끝이 되는 거고, 중심은 여기에서 바로 닿았을 때 경사랑 만나는 자리에서 올리면 또 중심 찾을 수 있고, 요 위의 선과 이 아래 선 같은 경우는 60이 여기 주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올라가서 45도를 통해서 가게 되면은 이걸 이제 찾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애 같은 경우는 그렇게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거든요. 라인으로 여기도 마찬가지 이렇게 끝 따오고, 그렇죠? 중심은 바로 주어졌으니까 중심에서 가로 세로 찍으면 이제 이 타원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걱정되는 거는 사실 이 타원은 아니고, 그러니까 이런 타원 두 개는 굉장히 쉽게, 오히려 그 예전에 그 타원보다 더 쉽게 해결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 타원은 도대체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이게 지금 오늘의 하이라이트입니다. 이 타원이 나오게 된 계기부터 한번 좀 볼까요? 자, 3D로 좀 보여드리겠는데요. 이 타원을 밑에를 좀 날려볼까요? 바닥판에 이렇게 접합이 되어 있는데 이 바닥판을 좀 날려볼게요. 제가 바닥판 날리면 이런 형태인데,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타원이 도대체 어떻게 보이는 타원인가, 이게 왜 생성된 타원인가를 먼저 캐치를 해야 되는데, 이 타원은 이제 밑에서 보게 되면 이 바닥면에 있는, 이놈의 바닥면에 있는 타원입니다. 바닥면에. 그래서 중심도 이렇게 그어보면은 중심도 이 바닥면에 있어야 되고, 사분점도 이 바닥면에 있어야 되고, 그렇죠? 이 바닥면과 접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생성된 타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잘리기 전으로 돌아가 보면은 원 자체가 기울어져 갖고 수평면과 접합이 되면서 자연스럽게 나오는 타원이다. 이렇게만 보이지만 사실 원래 크기의 타원을 그려보면 이제 이렇게 원래는 있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다 있는 거겠죠. 요 끝하고 딱 안 만날 수가 있습니다. 가상으로 그려보는 건데 이런 식으로 있겠죠. 그러면은 당연히 아이고, 그 중심도 어디에 있어야 될까? 요놈이 요 평면상에 접합이 되면서 나오는 타원이니까 중심도 그 평면상에 있어야 되고, 4분점도 그 평면상에 있어야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 평면상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중심과 4분점과 모든 게. 자, 그럼 바로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치수를 조금 지우고 해볼까요? 자, 이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타원은 요 수평면상에 접합되면서 있는 타원이다. 이 면에 있는 타원이다. 따라서 중심도 여기 있어야 되고 4분점도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에 요만큼이 원이잖아요. 얘가 원이 중심이 요거고, 내려오다가 이 수평면과 만나는 포인트 여기서 올라가야겠죠. 자, 그러면은 요게 바로 요놈의 타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 타원의 4분점은 액면으로 보입니다. 여기 끝점에서 올라가면은 4분점을 바로 찾을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그쵸?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고 중심의 끝은 여기다. 그럼 이제 중심에서 세로는 어디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서부터 여기는 기울어져서, 그렇죠? 대각선으로 내려오면서 바뀌는 변화가 있는 이제 4분점이라 보시면은, 요거 세로 방향은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세로 방향은 뭐 포인트 딸 것도 없는 게 뭐냐면은 이쪽으로는 변화가 없었을 거라 이거죠. 아까 말씀드렸듯이 타원이라는 거는 한쪽만 기울어지고 한쪽은 유지가 된다. 원래 길이가, 그러니까 요 길이는 원래부터 60이었잖아요. 어디서 알 수 있을까요? 여기 60이라고 여기 주어졌었죠. 좀 전에 이게 60이다. 아까 치수가 주어졌습니다. 60이. 이 60이 포인트를 따가고 가면 어떻게 될까요? 이렇게 포인트를 따고 가면 요놈과 이제 만나야겠죠. 그렇죠? 여기 60이, 그렇죠? 똑같은 폭이라 이거죠. 이거는 쓰러지든 쓰러지지 않든 그 x축의 길이는 전혀 변화가 없었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고민할 거리가 아니에요. 그냥 이 포인트랑 만나는, 중심선이 여기까지 올라와서 얘랑 만나는, 그렇죠? 요 점이 여기선 세로죠. 우리 우측면도 기준 가로지만 여기선 세로의 한 포인트가 되겠다. 그래서 EL 엔터, C 엔터로 중심을 찍고 중심에서 가로, 중심에서 세로 이렇게 찍게 되면은 바로 그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형태의 타원도 있을 수 있겠다. 얘 같은 경우는 오히려 더 쉬울 수도 있겠더라. 따로 원을 그릴 필요도 없이 바로 파악만 하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지, 이 타원이 도대체 어디에 있는 타원인지만 파악을 한다고 하면은 바로바로 포인트를 따서 그릴 수 있겠다는 거. 이 면에 접합이 되면서 나오는 타원이기 때문에
이 면에 만나는 중심선 포인트를 따가야 여기 중심선이 되는 거고, 이 면에 있는 사분점을 따가야 여기에 사분점이 되는 거고. 하지만 한쪽 사분점 어떻게 찾는다? 원래 크기의 원의 반지름이 그대로 유지가 되기 때문에 그대로 옵셋을 해도 상관없고,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포인트를 미리 따놓은 겁니다. 60을. 그렇죠? 이 선. 예. 해서 오히려 더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까. 예. 그러니까 얘는 좀 이해가 필요하겠죠. 이 타원 자체가 어디에 있는 타원인지를 파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에 있어야 되는, 어디에 있는 타원인지 파악을 해야만 제가 설명드린 이 모든 게 해결이 되는 거죠. 자, 저희 그 카페에 오시면은요, 여기 좌측 게시판 CAT 2급 기출문제 게시판입니다. CAT 2급 기출문제 게시판에 들어오면은 여기 쭉 넘어가면은 쭉 다음 누르고 또 다음 누르고 다음 누르고 37번 37번 항목에 들어가시면은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번째 엘립스 고난이도 기출문제 3 여기 있습니다. 요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자, 요거는 좀 비슷한 유형이죠. 요게 상당히 어려웠던 문제 중에 하나거든요. 자, 간단히 좀 풀어 볼게요. 일단은 뭐 쉬운 부분은 빨리빨리 해결하겠습니다. 평면도 먼저 보면은 평면도가 130에 80 x로 폭파하고, 이거 130에 80 요거 그린 겁니다. 이렇게 네모, 그렇죠? 그리고 라인으로 내려오고, F8 좀 켜야겠네. 여기서 내려오고 옆으로 가고 위에서 내려오고 45도의 선을 그리고, 항상 그리는 순서는 똑같죠. 그리고 옵셋으로 50mm가 올라가고 35mm가 올라가고, 트림으로 자르게 되면은 뭐 기본 틀 그리는 거는 다 아실 거라 보고 좀 빠르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캐드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시죠? 제가 처음에 설명한 그 순서대로 좀 공부하셔야 됩니다. 됐고, 그 다음에 여기 좀 그려볼까요? 정면도 보면은 100mm가 가서 거기서 각도 30도로 이렇게 60이 가라 되어 있거든요. 옵셋으로 100mm가 갑니다. 아이고, 엉뚱한 게 가네. 자, 옵셋으로 100mm가 가서 라인으로 여기서 각도가 30도 잡아주시고 길이는 60. 자, 거기서 옵셋으로 70의 절반 35mm가 옵셋을 하고 라인으로 대각선 끝과 끝을 연결하면 되겠죠. 옵셋으로 20mm 역시 띄워주시고, 이 두 개는 숨은선. 제가 레이어를 지금 안 바꾸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레이어 좀 바꿔주고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됐고, 트림으로 자를 거 있으면 잘라주시고, 필요 없는 거 잘라주시고, 이렇게 얘는 뭐 끝까지 연장해도 되겠고, 그 다음에 이쪽은 15mm가 주어졌기 때문에 라인으로 각도가 마이너스 15도로 트림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겠고, EX 연장, 요거는 중심선이지, 중심선 LEN 조금 늘려주시고. 제가 빠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영상은 그 CAT 시험을 준비하신 분들이 보는 거기 때문에 아마 제 속도가 그렇게 빠르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지울 거 쓰면 정리해서 아마 여기까지는 아마 우리 CAT 2급을 그래도 준비했다라고 생각되어지면은 여기까지는 뭐 물 흐르듯이 와야겠죠, 당연히. 뭐 어려운 게 없잖아요. 그냥 옵셋 라인 잡고 각도 잡고 옵셋인데, 그쵸? 자,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위로,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원이 여기 이렇게 경사진 거잖아요. 이렇게 박힌 거잖아요, 이쪽으로. 그쵸? 그리고 그 안에서 작은 원이 이렇게 역시 경사가 잡고 뚫리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여기가 원이 경사가 졌기 때문에 이게 타원으로 보여야 되는 거고, 그 안쪽에 있는 이거 작은 원도 역시 타원으로 보여야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따갖고 하면 이게 타원이요, 이 작은 원도 타원이다. 그쵸? 예, 위에도 마찬가지. 이렇게 하면 큰 타원이요, 이 안에 있는 작은 원이 가면은 또 작은 타원이다. 그쵸? 예, 그거부터 해결해 볼까? 이게 하나의 큰 타원이잖아. 위에는 여기고, 그쵸? 색깔 좀 바꿔서 보여드릴게요. 헷갈리니까 일부러 색깔 좀 바꿔볼게요. 자, 라인, 여기 타원 끝이 여기야. 중심 어딜까? 세로의 중심은 그냥 중심선 바로 이렇게 그려놔도 돼요. 중심선은 그냥 세로 바로 그려놔도 돼.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원인데 그거의 중심이면은 당연히 여기 중심선과 만나는 이 자리가 중심이겠죠. 여기가 타원의 중심이다. 자, EX로 연장하면은 타원의 중심은 여기고 중심에서 위에 여기가 이제 기울어진 길이잖아요. 근데 여기서 쉽게 찾을 수가 있었죠. 우리가 이런 식으로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가로의 끝은 뭐냐 고민할 거리가 없다는 거야. 여기서 여기까지 70파이죠. 그럼 절반이 몇이에요? 35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Y축이 이렇게 기울어져서 보이는 거면은 X축은 원래 그 크기가 변화가 있다 없다? 없다. 자, 이게 70파이야. 그럼 반지름 35인데 35가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을 거다. 그러니까 생각도 하지 말고 무조건 반지름만큼 띄우면 되는 거예요. 예, 반지름만큼 한쪽만 띄워도 상관없겠죠? 둘 다 띄울 필요는 없죠. 맞잖아요. 요 가로는 기울어지기 전에도 역시 35, 반지름 35, 지름 70 그대로 유지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기울어지든 기울어지지 않으든. 예, 중요한 건 요쪽 방향으로만 기울어진 거기 때문에 애한테만 변화가 생긴 거죠, 지금. 그래서 바로 옵셋으로 그냥 35를 띄운 거예요. 지름이 70이니까 35를 띄운 겁니다. EL 엔터, C 엔터로 중심 찍고 중심에서 가로, 중심에서 세로 하면 이렇게 되죠. 자, 똑같은 방법으로 가볼게요. 어차피 중심은 똑같으니까 작은 호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쵸? 그럼 한쪽만 이렇게 따고 가면은 중심에서 여기까지가 작은 원인데 이게 기울어진 길이잖아요. 지금 그쵸? 원래 원은 세워져야 되지만 자, 그럼 가로는 몇일까요? 40파이였으니까 그냥 옵셋으로 절반 20mm를 바로 띄우면 되겠죠. 20mm 바로 띄우면은 중심에서 요 놈은 원래부터 20mm 그대로 유지가 되겠구나. 원래 기울어지기 전에도 20이고 기울어진 후에도 20이구나. 자, EL 엔터, C 엔터. 중심 클릭, 중심에서 가로, 중심에서 세로. 그래서 똑같이 그리시면 되겠죠. 해결됐고. 근데 사실 이거는 지금 오늘의 주 목적은 아니죠. 혹시라도 이것도 좀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좀 있어서 지금 설명드리긴 하지만 사실 이거는 오늘의 주 목적은 아니고 좀 이따 그려지게 될 게 이제 나오죠. 위에도 똑같습니다. 위에도 한번 해볼게요. 중심부터 따가볼까? 자, 중심부터 해보면은 역시 이 원의 중심이 여기니까 이 중심선과 만나는 여기가 중심이니까 올라가고요. 가로는 센터니까 센터에서 바로 그냥 선 이어 놓을게요. 자, 그러면 아까처럼 똑같이 가볼게요. 여기서 여기까지 기울어져 있어. 그러면은 왼쪽 또는 오른쪽 둘 중에 하나 따갖고 하면 됩니다. 그럼 센터로부터 요만큼 폭이 좁아졌죠. 그러면 이제 한쪽 방향으로 어떻게? 35mm 그대로 옵셋하면 되는 거야. 맞죠? 뭐 포인트 생각할 것도 없어. 35mm잖아 반지름이. 한쪽으로는 35 옵셋하면 되는 거예요. EL 엔터, C 엔터로 중심과 가로, 세로 찍으면 되죠. 요 놈은 변화가 생긴 폭이고 여기는 원래 그 길이가 그대로 유지가 된다. 포인트를 따가봐도 알 수 있어요. 포인트 따가보세요. 나올 딱딱 떨어집니다. 그쵸? 자, 중심은 그대로 내비두고 작은 원만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작은 원은 이쪽 또는 이쪽에서 따갖고 가면 되겠죠? 둘 중에 하나 아무 데나 따갖고 가면은 센터에서 여기고. 자, 작은 원은 반지름 20이니까 옵셋으로 20mm를 위로 띄우고 이렇게 바꿔주고 EL 엔터, C 엔터 중심 클릭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뭐 이런 타원들은 뭐 굉장히 쉽게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유형도 꽤 쉬운 유형은 아니에요. 그래서 말 나온 김에 좀 풀이를 해드리고 있는데 사실 쉬운 건 아니죠. 오늘의 하이라이트는 이거죠. 사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거 여기 있는 타원이 어렵습니다. 요 타원, 요 타원 그죠? 요거 그리고 여기 숨은 선 있는 타원 이렇게 세 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봐보세요. 여기에 수평면이 있는데 그 수평면과 만나면서 생성된 타원이요. 여기에 있는 수평선과 만나면서 생성되는 타원이야 이거. 그쵸? 지금 이제 표시를 해보면은 이 타원, 여기 있는 타원과 여기 있는 타원이 어렵다는 거죠. 오늘 질문 주신 분이 아마 이러한 유형을 물어보고 계시거든요. 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래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이 작은 타원은 이 수평면이 만나면서 나오는 타원이니까 이 수평면 상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되고, 이 밑에 있는 큰 타원은 여기에 있는 수평면과 만나면서 생성되는 타원이니까 이 수평면상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돼요. 자, 그럼 그 원리를 그대로 한번 적용해 볼게요. 자, 첫 번째, 제가 지금 3D를 보여드리면서 하지만 요거 처음이니까 제가 3D 보여드리면서 합니다. 요 수평면이라는 건 요 수평면이에요. 요 수평면, 그쵸? 그쵸? 요 수평면과 만나면서 생성되는 요 부위에서 생성되는 타원이죠. 여기를 따갖고 하면 이 타원이 나오는 거죠. 지금 포인트를 선이 굵하고 잘 연결이 안 되는데 이 타원, 그렇죠?
이 수평면상에 새겨지는 이 포인트에서 가면 여기 타원의 끝점을 찾을 수가 있어요. 이건 어렵지 않아. 그럼 중심 어디 있어야 돼요? 중심도 이 수평면상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수평면상에. 왜냐면 이 수평면상에 새겨지는 타원이기 때문에. 아까 전에 제가 3D 보여드렸죠. 자, 그럼 이래요. 자, 우리가 여기까지 그려놨는데, 자, 포인트 따가 보겠습니다. 이 경사가 이 수평면과 만나는 포인트에서 가면은, 아까 센터선은 좀 만들어 놓을게요. 여기 센터선은 원래 센터선이니까. 이게 이제 4분점이 됩니다. 여기서는. 요거는 어렵지 않아. 그냥 뭐, 여기 만나는 점에서 따갖고 보면 얘는 어려운 건 아니에요. 눈에 보이기 때문에 사실. 이거 누구나 다 딸 수 있는 포인트고. 근데 중요한 건 중심을 못 따, 잘. 자, 근데 아까 내가 설명드린 부분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 수평선상에 있는 타원이니까 이 수평선상에 중심도 있어야 된다. 그럼 그걸 끝까지 연결해서 여기에 있는 이 중심과 만나는 포인트를 찾으셔야 돼요. 왜? 이 원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인 얘랑 관련이 있어야 됩니다. 이 원 때문에 나온 타원이기 때문에 이 원의 중심이 가상으로 연결했을 때 만나는 포인트, 여기서 중심이 생성이 돼야 된다는 거죠. 여기가 중심이에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기에 있는 이 선이 내려오면서 박혀서 나오는 이 수평선상과 만나는 타원은 이 수평선상의 모든 포인트가 다 있어야 된다. 그래서 이렇게 가상으로 선을 그려서 중심과 만나는 포인트를 찾아야 된다. 이게 바로 중심이다. 이해가 되시나요? 자, 그러면은 중심이 여기고 끝은 여기야. 그러면 위에 여기는 어딜까요? 또 설명드릴 필요가 없겠죠. 옵셋으로 35mm를 띄우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중심을 끝까지 연결해서 만나는 포인트 여기가 되겠죠. 말씀드렸잖아요. 이쪽이 기울어졌잖아요, 지금. 그럼 이쪽은 원래 그 크기를 유지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35잖아. 반지름이 35잖아요. 옵셋 35 하면 이 선이야. 이 선과 만나는 요 포인트가 되는 거죠. 자, EL 엔터, C 엔터. 중심 여기죠. 그리고 왼쪽 끝은 여기, 세로의 끝은 여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더라. 자, 이거 정말 어렵습니다. 상당히 난이도가 있는 타원이었어요. 아마 이 이후에 나오는 시험에서도 이런 문제가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겠죠. 난이도가 꽤 있기 때문에. 자, 그럼 얘는 됐고, 자, 됐어요. 얘는 옆으로 치워놓고, 이렇게 치워놓고, 이거 센터를 지우지 말까? 요거를 제가 첨부 파일로 그 카페에다 올려놓을게요. 첨부 파일로. 그 첨부 파일 좀 다운받을 수 있게 해드릴게요. 그러면 좀 비교해서 볼 수 있으니까, 그쵸? 좀 이따 카페에다가 제가 첨부 파일 올려놓을게요. 이렇게 해놔야겠다, 그쵸? 그러면 얘는 됐고, 그러면은 이건 지우고, 깔끔하게 지우고, 다시 시작해 볼게요. 자, 이번에는 요거, 여기 있는 타원. 요 타원은 왜? 요 수평선상, 여기 요 면과 만나면서 생성된 타원. 그러니까 요 면에 모든 게 다 있어야 돼. 중심선도. 다 있어야 돼요. 갑니다. 이거 좀 더 어려울 수 있어요. 잘 보셔야 돼. 자, EX. 원의 4분점 어디에요, 여러분? 원의 4분점은, 요게 원의 4분점인 거 아시죠? 예. 항상 타원은 원의 4분점이 가서 만나는 포인트에서 따가야 됩니다. 헷갈리면 안 돼요. 예, 원의 4분점이 가서 만날 포인트가 요 포인트죠? 가상으로 연결해 봐야 돼. EX 연장을 해서 요 4분점이 쭉 내려오서 만나는 포인트, 거기가 갑니다. 센터까지 가야겠죠. 자, 중심은 어딜까요? 이제 좀 감이 올라고 해야 되는데, 중심은 당연히 요 수평선상에 박히는 엘립스이기 때문에 수평선상과 만나는 여기 중심이 올라가야지만 센터가 되더라. 이렇게. 자, 그러면 중심이 여기고 중심에서 가로는 여기인데 위로는 몇? 35 그냥 띄우면 된다고 또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35를 띄우면 한쪽은 기울어지지 않기 때문에, 자, 이게 또 4분점이 되겠죠. 자, 이런 식이에요. 이런 식. 예. 타원은 항상 원래 크기의 4분점에서 가야 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여러분. 자, 이래 놓고 한번 EL 엔터, C 엔터로 중심이 여기, 중심에서 가로는 여기, 세로는 여기,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겠죠. 자, 조금 조심히 클릭해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요거까지 제가 요거를 저장을 해서 좀 올려드릴게요. 세이브 에지를 하는데 버전을 좀 낮추면 되겠죠. 2004 정도로 낮출게요. 여러분도 이제 검도 받을 때 좀 이렇게 지금 보면 파일 타입을 좀 2004 정도까지 낮춰놓고 좀 검도 요청을 해주세요. 너무 버전이 높으면 제가 열지를 못해요. 이거 참고 파일이라고 올려드릴게요. 그럼 여러분이 좀 열어서 이거를 선을 따 볼 수 있겠죠.
저장을 했습니다. 이걸로 드릴게요. 자, 여기까지 일단 뭐 설명이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뭐 크게 어려운 게 없기 때문에 정리만 잘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수고 많으셨고요. 다음도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을 좀 올려주시면은 또 가끔 제가 이렇게 중요하다 싶은 도면들은 이렇게 영상을 좀 준비해 보겠습니다. 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